네, 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이제 오늘은 미니 컨트리맨 S를 이제 패밀리카로 약 1년째 운행하고 있는 이제 오너이자 제 친구를 이제 만나서 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차량 등급이랑 이제 가격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그 컨트리맨 S를 1년 정도 패밀리카로 운영을 했고요. 분류상으로는 소형 SUV에 속하고, 그 컨트리맨 안에서도 이제 컨트리맨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S가 있고 JCW가 있는데, 뭐 기본인 하이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출력도 낮고 옵션도 약간 다른데, 이제 S 같은 경우에는 1998cc인가 그렇고 192마력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컨트리맨이랑 다른 게 이제 휠이 18인치 블랙 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프도 블랙으로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선택하는데 조금 큰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제가 자동차를 고르는 데서 좀 많이 영향을 준 게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사실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런 색깔 부분이나 좀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다시 패밀리카로서 같이 고민했던 게 어떤 게 이제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일을 할 때 좀 쓰기 때문에 해치백이나 저는 SUV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고민을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피니티 Q30도 디자인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등급에서는 사실 딱 디자인 때문에 정말 끌리는구나 라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 가지고, 네, 안 맞구나. X4는 너무 디자인은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걔는 약간은 비교가 안 됐어서 조금 제외됐었고, 그 다음에 벤츠 GLA나 Q30이나 어쨌든 같은 플랫폼이잖아요. 두 개 다 조금 고민했어. 그다음 볼보 XC40 같은 경우 또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미니여가지고 컨트리맨을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차를 이제 1년 정도 운행하면서 장점. 장점은 일단은 차가 외근을 나가거나 이럴 때 참 빨리 외근을 나가고 싶구나, 약간 이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기대가 되게 하는 차였었고, 그 다음에 출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뭐 전혀 일상적인 주행에서 전혀 부족함도 없고, 다들 미니를 패밀리카로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승차감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공간이 좀 작다는 문제가 있는데, 승차감은 저는 뭐 사실 막 엄청 승차감을 중시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나쁘다고까지는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짐도 이제 뒷자리 접으면 폴딩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실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짐이 또 여기저기 좀 실려 있어가지고, 근데 네, 저는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에서도 일을 하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불편함이 없어서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제 트렁크 연 김에 이 트렁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좀 정말 주관적인 소개를 좀 해주면. 트렁크, 근데 뭐 사용은 하고는 있지만, 뭐 완벽히 만족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 공간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좁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인데 여행을 갈 때 막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짐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그 기내 반입 때는 조그만 유모차에 간단한 짐 정도만 가지고 다녀서 4인 여행 다녀도 뭐 저희는 크게 부족함은 느끼진 않긴 하는데, 이제 여유롭진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 부분은 사실 있기도 하고, 어쨌든 전동 트렁크에다가 뭐 편의 장치나 그런 거는 다 잘 돼 있어서 사용하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내려고 2열로 한번 가보죠. 오케이, 시작. 지금 이제 2열로 이제 들어갈 건데, 오케이. 2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2열은 일단 카시트 2개 놓고 끝입니다. 사실은 뭐 가운데 누가 사람을 앉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뭐 저희는 근데 어쨌든 4인 가족이 그냥 주로 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문제 되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옵션 차이 중에 하나긴 한데, 그 하이트림 이상이 가야 2열 에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시려면 하이트림 이상은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뒷자리 공간 아이들이 주로 타긴 하지만은 사람들을 가끔 태우긴 하거든요. 근데 5도어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2열도 공간이 나와서 뭐 성인이 장시간은 모르겠지만은 네, 타는데 크게 사실은 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1열 같은 경우는 특징이라고나 할까? 1열은 일단은 S 등급으로 오면은 그 가장 높은 JCW 등급의 같은 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패들 시프트도 달려있고 약간 이런 빨간색 스티치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핸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바꿨어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그 크롬인데 그거 알리에서 이 스티커인데 붙이는 카본 패턴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조금 크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에어컨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수전사 한 건데, 카본 패턴 수전사 한 건데 원래는 이 색이에요. 원래는 이 색에 요 밑에가 하얀색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수전사랑 좀 빨간색 포인트, 외장 컬러랑 맞춘 건 아니고 원래가 수전사에 요 빨간 포인트가 되어 있었는데 마치 차량도 빨간색이라서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는 기본 사항이 아닌데 나중에 추가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 밖에 혹시 추가한 거 있나요? 요거 여기 스티커 붙인 거 이것도 역시 알리에서 산 건데 네.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는 걸로 조금은 이제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는 사실 이런 아날로그적인 버튼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시동 버튼인데 기계식 버튼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요건 이거는 뒷자리 보는 진짜. 네. 뒤에 카시트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공간 실용성, 뭐 수납 공간이나 이런 부분 실용성에 대해서는 실용성은 뭐 사실 막 이렇게 차에다가 뭘 짐을 많이 놓고 딱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공간 활용성이 엄청 좋거나 엄청 나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무선 충전이 되는 부분인데 핸드폰을 안에 넣어야 돼요. 늘 넣어야 돼서 저는 무선 충전이 안 되는 핸드폰이어서 어차피 쓰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면 굳이 여기다가 핸드폰을 안에다 놓고 무선 충전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잘 모르겠고, 네. 외장 컬러를 레드 컬러로 그 당시에 출고 가능한 컬러 중에서 흰색, 검은색 이런 거 빼고 조금 그래도 이왕 미니를 타는 거면은 조금은 밝은 색이나 약간 좀 튀는 색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택이 가능한 색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게 레드 색상인 것 같아서 레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1년 동안 이걸 운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서비스는 사실 아직까지 전혀 뭐 장고장이나 이런 거가 저는 없었어 가지고 뭐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건 아닌데 그냥 소소하게 아까 요 충전기처럼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건 요거 이 안전벨트가 조정이 안 돼요. 위아래로 조정이 안 돼서 그 제가 이전에 타던 국산차들은 이게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편하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되게 여기 목에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운전할 때 음악을 좀 틀어놓는 편이어서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클럽이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좀 플라스틱 잡소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뭐 승차감이나 그런 소리나 이런 거 약간 둔한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뭐 추가적으로 뭐 튜닝할 계획이나 그런 건 또 있으신가요? 맞아, 리어램프. 네, 리어램프가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뒤에 이제 유니언 잭 형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참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꿔보고 싶긴 한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맞다. 지금 켜볼까? 안정된 동작을 위해 SD카드 포맷을
그 단점 중에 단점이랄까 좀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사이드 미러가 후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이제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데 조작하기 너무 아래로 향하게 돼가지고 오른쪽에 그 오른쪽 주차 라인 말고 그 후방 부분이 전혀 안 보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주차 라인을 보기 쉽게 되는 건 좋은데 뒤에 기둥이라던가 장애물이 있는 거가 사이드 미러로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코딩을 해서 조작을 조금 더 올려서 설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없는 각도 조절을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고 근데 뭐 기능을 아예 끄는 거는 되긴 하는데 각도 조정 자체는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코딩으로 약간 손을 봤습니다. 컨바인 타입의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쓸만한지 좀 싶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 관련된 정보도 다 나오거든요. 저는 되게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유리창에 비치는 것보다 이게 좀 이렇게 시야를 좀 가린다는 얘기가 이제 있던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 뭐 시야를 가릴 정도로 이게 올라와 있진 않아요. 얼마나 낮게 앉으면 그게 시야를 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지금 본네트 끝라인에 살짝 걸치는 정도라서 특별히 막 그 시각을 가린다 이런 느낌으로 안 들고 오히려 그냥 저는 유리에 비치는 거 많이는 안 타봤지만은 그냥 한두 번 시승해볼 때 유리에 비치는 차도 있었는데 그거보단 저는 이게 더 명확히 보여가지고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비 오는 날씨에 또 이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해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